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닥치길 바라는 저주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는데요.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고대로부터 여러 형태의 저주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미스테리하고 유명한 저주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템플 기사단은 13세기에 이르러 갈수록 힘이 막강해지고 재정적으로도 튼튼해진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템플 기사단의 재산이 탐이 났던 프랑스의 국왕 필립 4세는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망 5세와 짜고 기사단을 해체시킨 후 모조리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템플 기사단의 수장이었던 자크 드 몰레이는 7년간의 투옥 생활과 재판 끝에 결국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화형 직전 기도를 할 수 있게 손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몰레이는 기도 대신 왕과 교황을 향해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몰레이의 저주는 이루어졌을까요? 몰레이가 화형을 당한 그해 4월 교황 클레망 5세는 질식사로 죽었고 11월엔 필립 4세도 갑작스러운 뇌발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세 아들들 역시 남성 후계자 없이 모두 사망해버려서 이 가문의 왕조는 여기서 끝이라고 마는데요. 몰레이의 저주가 통했던 것일까요? 1986년 고고학자들은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펠라를 발굴하던 중 저주가 적혀있는 판을 발견했습니다. 기원전 35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저주판은 데지나라는 여성이 작성한 것인데요. 그녀가 사랑하고 있던 유부남을 빼앗기 위해서 상대 여자가 비참하게 죽길 바라는 내용의 저주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여자가 비참하게 죽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이렇게 판에 적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 흔한 방법이었는데요. 나비나 돌 또는 구운 점토판과 같이 썩지 않는 재료에 저주문을 적어서 몰래 땅에 묻고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랬었죠. 지금까지 발견된 그리스어 저주판만 1600개에 이르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이러한 저주판이 그 당시 그리스어의 방언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923년 고고학자들은 고대 페니키아의 도시인 비블로스를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페니키아는 현재 알파벳의 기원인 페니키아 문자를 창조하는 등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나라입니다.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사들여 그리스에 파는 중개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했던 비블로스는 도시의 이름 자체도 파피루스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 비블로스라는 이름이 오늘날 성경을 뜻하는 바이블의 어원이 되죠. 이렇듯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를 발굴하고 있던 어느 날 느닷없이 폭우가 쏟아져서 언덕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이었던 것인지 이 무너진 언덕 밑에 9개의 석관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 석관의 주인공은 기원전 11세기 인물인 아히람 왕이었습니다. 아히람 왕의 아들인 이토 바알이 만든 이 석관에는 도굴범들을 저주하는 문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요. 저주가 통하지는 않았는지 불행히도 이미 무덤은 약탈을 당한 뒤였죠. 하지만 이 석관엔 가장 오래된 페니키아 문자가 적혀 있어서 고고학 연구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카지뮤에시 4세는 폴란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꼽히는데요. 이런 그의 무덤에 대한 발굴이 197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지 못할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왕의 무덤을 발굴한 다음날 연구원 중 4명이나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기서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몇 년에 걸쳐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버렸고 무덤 발굴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무려 15명이 사망에 이르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카지미에시 왕의 저주에 걸린 것이라며 공포에 떨었죠. 정말 이들은 몹쓸 저주에 걸려서 죽음에 이른 것일까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카지뮤에시 왕은 1492년에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좋지 않았던 날씨 때문에 시체가 급속도로 부패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재빨리 관을 봉인하고 땅에 묻었지만 관을 봉인할 때 쓰였던 천연수지가 문제가 됩니다. 썩어버린 시체로 인해 나무 관과 천연수지까지 급속도로 부패해버렸고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독성이 매우 강한 곰팡이가 관 안에서 서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고고학자들이 관 뚜껑을 여는 순간 이 강력한 생화학 폭탄이 연구원들을 공격하였고 결국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집트에서도 발생했는데요. 수십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투탕카멘의 저주도 아마 이 곰팡이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저주를 퍼부은 마을이 나오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은 성읍지였던 고라신이 바로 그곳이죠.
예수가 여러 차례 고라신을 방문해서 기적을 행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고 따르지 않았기에 이곳에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예수의 저주가 고라신에 실제로 내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19세기 말까지 폐허로 남겨진 채 잊혀진 도시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도시를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영화를 누리던 옛 모습을 조금씩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역사학자인 에우세비우스는 이 마을이 3, 4세기경 지진으로 인해 멸망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예수가 살던 그 당시에는 이 마을이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1965년 터키 서부의 어느 마을, 이 마을 사람들은 무덤 하나를 도굴해서 금은 보화를 발견합니다. 바로 리디아의 마지막 왕 크로이소스 왕의 무덤을 도굴한 것입니다. 크로이소스는 큰 부를 축적한 왕으로 유명한데요. 영어권에서는 크로이소스만큼이나 부유한 또는 크로이소스보다 더 부유한 같은 관용구가 있을 정도죠. 그런데 사람들은 곧 크로이소스의 저주가 닥친 걸 깨닫게 됩니다. 도굴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큰 불행을 겪은 것이죠. 도굴꾼 중의 한 사람은 자신의 세 아들들이 모두 횡사하는 불행을 겪었고, 또 다른 사람은 전신에 마비가 왔으며, 세 번째 사람은 부인과의 이혼을 겪고 아들까지 자살하고 맙니다. 네 번째 사람은 미치광이가 되어서 자신이 막대한 황금을 숨겨놨다고 떠들고 다녔죠. 이들이 도굴한 보물들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입수했다가 불법 작물을 입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터키 정부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다시 터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크로이소스 왕의 저주는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도 재밌는 시청 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